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정리법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리가 안 되어 보여도 정리된 거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보여도 물건 찾을 때 헤매지 않고 잘 찾는 거 보면 남들과 다를 뿐이지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만들 때 좀 더 자기만의 패턴이나 방식을 디테일하게 전달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정리정돈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양과 사이즈 등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류의 물건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수납장부터 사는 거죠. 물건들별로 알맞은 사이즈와 형식의 수납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자신이 어떤 류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분류하다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이 보일 거고 현재의 수납 공간에 수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한다는 것이 예쁘게 각 잡아서 수납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신이 쓸 물건의 위치를 본인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 빈도와 내 동선에 맞도록 제 위치를 찾고 무엇보다 공간의 용도에 맞는 물건들이 그 공간 안에만 있어도 꼭 보기 좋게 각 잡힌 정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물건을 헤매지 않고 내가 찾을 수는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얼마만큼 자신의 물건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7번째, 생활에 루틴이 있나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만의 루틴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현재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루틴에 따른 동선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루틴을 고집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동선 체크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8번째, 공간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게 뭘까요? 나의 공간에 대한 가치관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 안 중요할 순 없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좀 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집의 사이즈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의견 차이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테죠. 그럴 때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테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녀들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강조할 내용 등을 정하는 우선순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번째, 집에 주로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각자 집에 머무는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공간도 다르겠지요. 주부라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이라고 하루 종일 집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닌 이상 가족이 있고 가족들과 공간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들이라면 개인의 공간과 가족의 공간의 구획을 잘 잡아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각자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시간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시간대별로 공간의 사용 용도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식탁을 식구들이 밥을 먹지 않는 시간대에는 공부하는 서재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낮 시간대에 침실이 사용이 적은 것을 고려한다면 재택을 할 때 공간으로 침실로 재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집에 있을 때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인가요? 이유는요?
각자 집에서 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있겠죠. 그 이유를 안다면 공간이 바뀌더라도 그 시간대를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들을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11번째, 집에 있으면 불편한 시간들이 있나요? 이유는요? 12번째, 집에 있으면서 불편한 동선이나 불편했던 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불편한 시간대가 있는 것은 주로 다른 가족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신이 생활하면서 동선상 불편했던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의 동선이 자신이 요리하는 스타일에 따라 불편한 요소들이 많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세탁실과 건조대, 드레스룸이 한 동선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겠죠. 세탁실은 보통 주방 베란다 쪽에 있는 편인데 꼭 건조대는 안방 베란다 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건조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옷감별로 직접 건조대에 말려야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부의 동선이 꽤나 게으고 불편하게 마련입니다. 세탁실의 위치는 세탁 오수의 배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아무데나 옮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잠자리가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면 거실과 제 방이 좀 가깝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자기가 힘들어요. 방문이 닫혀 있다고 해도 문 밑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리라던가 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잘 잠들기도 힘들고 남편 역시도 밤늦게 뭘 보려고 해도 저 때문에 힘들겠죠. 이런 경우라면 TV를 거실에 두지 않고 미디어룸을 따로 만들고 그 방과 자는 방의 동선을 좀 먼 곳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은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때 동선과 공간별로 사용하고 있던 역할들을 조금 옮겨주면 어느 정도 불편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불편했던 점들이 무엇이었는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3번째, 현재의 공간 또는 과거 지냈던 공간에서 가장 좋았던 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살면서 또는 예전에 살았던 공간에서든 꼭 유지하고 싶은 동선이나 장식, 공간 활용 등이 있습니다. 공간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 원하는 대로 다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을 테지만 어떤 부분들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14번째, 나만의 공간이 있나요? 없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나요? 15번째, 나만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길 바라나요? 이 두 질문도 각 문항별로 답변을 해보긴 하지만 두 가지를 묶어서 저는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면 독립된 방이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의자가 내가 좋아하는 뷰가 있어서 그 공간에 앉아 있으면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거주자일 경우는 나만의 공간을 여러 곳에 마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평형대가 넓으면 모를까 보통은 나만의 공간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모아놓은 한쪽 구석이라도 있다면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작은 시간의 소중함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나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디자이너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16번째,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건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옮기거나 새로운 내 공간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물건들을 제일 먼저 세팅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의 영역을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내 집에는 더 많은 내 물건들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서 이 답을 구하면 각자 자신이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모이면 꽤 그 양도 많아지겠죠. 이 물건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뒤엉켜 있다면 그 또한 보기 좋지 않고 결국은 각자의 물건들이 어떤 영역 없이 그냥 뒤엉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어디에 배치를 하는지도 내 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7번째, 집에 꼭 있었으면 하는 물건이나 또는 공간이 있나요? 구매 예정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죠? 새로 공간을 옮기게 되면 새로 사고자 하는 물건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현재 있는 물건들과 조화로울지, 그리고 새로 만드는 공간의 전체적인 결에도 잘 맞을지를 체크하면서 공간에 그 물건이 들어갔을 때 사이즈는 적당한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가끔 공간에 둘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먼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 공간에 새로 사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겠지만 그 물건이 공간에 정말 필요한지를 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째, 평소 좋아하거나 애용하고 있는 리빙 브랜드가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는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다른 브랜드들도 좋습니다. 이건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리빙 제품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리빙 제품들의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가전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파악해보면 내가 어떤 류의 취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호하는 이유도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것들이 나의 취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자주 어떤 물건들이 눈에 보이면 그 눈에 그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그것이 좋은지를 한번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내 진짜 선호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19번째,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찾을 때 꼭 맞는 레퍼런스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공간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장단점을 알 수 있다면 더 좋거든요. 그럴 땐 내가 갔다 온 숙소에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숙소가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물건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숙소에서 생활하며 좋다고 느꼈던 부분들과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 내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숙소에서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내 공간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숙소에서는 여러 가지 간접 조명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여도 좋았었는데 집에만 오면 환하게 켜놓고 살고 있죠. 숙소에서 화려한 장식들이 참 좋았는데 집에만 오면 미니멀을 찾게 된다든지 합니다. 주로 내 집을 할 때 좀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공간을 경험적으로 익혔고 좋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과감히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숙소를 갔었는지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 그 숙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골랐던 거지만 그런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내 취향을 좀 더 객관화하실 수 있습니다. 20번째, 내가 가진 물건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양이 얼마나 되나요? 물건들 얘기는 앞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죠. 내 집의 물건들의 종류와 양을 체크하는 건 적절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도 있고 또한 그러면서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들을 또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21번째, 침대는 부부가 같이 사용하나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 일을 한
만나면서 노부부가 각자 침대를 사용하길래 그때는 꽤나 좀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걸. 신혼이라면 뭐 꼭 같이 한 침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각자의 침대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사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큽니다. 침대는 사이즈가 큰 가구입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도 크고요. 각자의 수면의 질 또는 가치관에 따라 어떤 류의 침대를 사용할지를 생각하는 것도 침실을 만드는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니까 이 부분의 의사 전달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